다산성 모던 솔루션 레스큐케어 기술 발표를 맡은 프로비미 북아시아 양동 기술 담당 이형일입니다. 최근 농장을 다니다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질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산성 모던으로 입식을 한 이후에 산자수는 많이 늘었지만 이유 두수나 PSI가 그대로라서 고민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포유자돈의 이유 체중이 많이 줄었는데 포유돈의 섭취량을 늘려서 이유 체중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용유 급여도 하고 있고 초유도 챙겨 먹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늘지 않아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레스큐케어 발표 시간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19년 한돈팜스 농가 성적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농가 모돈수이고요. 보시는 그래프는 PSI와 MSY 지표에 대해서 농가 규모에 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전체 평균 성적은 PSI는 21도, MSI는 약 18도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농가 모돈수에 따라 보면 PSI는 농가 규모가 커질수록 약 3.8도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MSY는 1.8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음 그래프와 같이 이후 전 육성률과 이후 육성률 그래프로 보면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농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후 전 육성률은 약 5% 정도가 감소하고요. 이후 육성률은 6.8%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아마도 최근에 농가 규모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규모가 큰 농장일수록 시설에 대한 투자, 종돈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산자수가 많이 늘어 PSI나 MSI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다산성 모돈을 도입한 이후에 평균 생식체중이 줄고 채미돈이 늘어 실제 육성률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여러 가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다산성 모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돈이 이유한 이후에 재발정이 오기까지 강정 사양 시기 약 일주일간 모돈에게 특별한 이유식 탑드레싱 사료를 급여함을 통해 산자수를 극대화시키고 배아의 품질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미돈이나 생식체중 관련돼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문제는 전환기, 모돈이 분만 전 일주일부터 분만 후 약 3일까지 전체 약 10일에서 2주 되는 기간 동안 태아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 전환기 탑드레싱 사료를 급여함을 통해 생식체중 증가와 채미돈 증가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액상 대용유 급여 시스템과 전용 액상 대용유를 통해 포유자돈의 섭취량 극대화를 통해 이유체중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비미에서는 저희가 레스큐 케어라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언급했던 레스큐 케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산성 모돈에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다산성 모돈이기 때문에 산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산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란색 평균 생식체중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0.8kg, 0.9kg 이하의 채미돈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유전 폐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PSI가 30이 넘는 경우는 사산돈에 대한 이슈도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다산성 모돈에 대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아진 자돈들을 다 잘 키워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과 같이 이러한 자돈들을 죽인다면 전체 농가 성적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아진 자돈을
잘 키워내기 위해 더 많은 노동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리모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대리모를 사용하면 모돈 회전율이 약 0.2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다른 몇 가지 어려움, 문제들이 수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산자수가 높을수록 모유의 공급량이 제한되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산자수를 나타내고 초록색은 모유의 총 생산량, 파란색 선은 자돈당 모유의 섭취량을 의미하는데요. 산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돈의 젖에 대한 자극이 늘어나고 모돈이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모유의 총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모돈은 젖꼭지가 14개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 중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젖꼭지는 보통 한 11개에서 12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유두수가 12두가 넘게 되면 모돈 젖꼭지에 대한 경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돈 한 마리당 섭취할 수 있는 모유의 섭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자돈이 태어난 이후에 모돈이 섭취량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포유 자돈의 일당 증체량이 점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포유 자돈이 일령이 15일 일령 정도가 되면 모돈의 모유 생산량이 피크를 찍게 되고 이후부터 모유의 생산량이 약간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커진 포유 자돈이 더 많이 모유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포유 자돈의 일당 증체량이 정체를 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보통 대용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대용유를 보통 액상 대용유 급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건식 대용유 급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액상 대용유 급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섭취량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건식 대용유 급이한 내용과 액상 대용유 급이 시스템을 통해 액상 전용 대용유를 급여했을 때 이후 전까지 대용유 건물 섭취량이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점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후 전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건식 대용유를 급여하는 것보다 액상 대용유 급여 시스템을 통해서 액상 대용유를 급여했을 때 최대 4배까지 섭취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저희 쪽에서 실험해 본 바로는 건물 섭취량이 약 1.5kg까지도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 말은 포유 자돈의 건물 섭취량 극대화를 통해 저희가 이후 체중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것은 이후 전 육성률뿐만 아니라 이후 육성률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옵니다. 또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그 커브가 이후가 다가올수록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 보았더니 이후 전 하루에서 이틀 동안 먹는 대용유 건물 섭취량이 그 이전에 먹었던 건물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후 직전까지 최대한 많이 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후 1년과 저희가 같이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산성 모돈 같은 경우는 이후 1년을 함부로 저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후 1년을 줄일 경우에 이후 체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작아진 자돈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키워내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임의로 이후 1년을 더 길게 늘렸을 경우에는 산자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젖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로 모돈의 연산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1년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여기에 맞는 액상 대용유 급여 시스템과 전용 대용유를 적용함을 통해 섭취량, 포유 자돈의 섭취량 극대화 및 이후 체중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후 전 건물 섭취량과 이후 평균 일당 증체량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후 전에 저희가 잘 먹여서 잘 키워내는 것이 이후에도 잘 클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이후 전 포유자돈의 섭취량 극대화가 장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이후 전 포유자돈에게 입질 대용유 또는 입질 사료를 얼마만큼 기간 동안 급여했을 때, 또 많은 양을 급여했을 때 그렇지 않은 자돈에 비해서 이후에 설사 발생 지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이후 체중이 극대화된 입질 대용이나 입질 사료를 통해 이후 체중이 극대화된 자돈의 경우 이후 체중이 극대화됐다는 얘기는 장 또한 그만큼 더 크고 성숙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이 더 건강해지고 장 건강이 개선이 되어 이후에 설사 발생이 줄고 이후 스트레스를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레스큐 케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추가적인 대용유, 액상 대용유 공급을 통해 포유자돈 섭취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 체중을 극대화하고 이후전 폐사율 감소를 통해 육성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모 사용 감소를 통해 모돈 회전율을 약 0.05포인트 정도 향상시켜 모돈 연상성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저희가 레스큐 케어 시스템을 적용했던 실증 사례를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지난 6월 한국 양돈 연구회에서 농가 관련된 분께서 직접 발표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도 충남 소재 D 농장에서 모돈 규모가 약 3,000두 되는 농가에서 실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해당 농가는 덴브레드를 입식해서 적용하고 있는 농가였고요. 그 다산성 모돈답게 왼쪽 RF 그래프처럼 총 산자수가 18두 이상이 되는 농가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레스큐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평균 이후 수가 13.4두 정도였는데 이를 적용한 이후에 저희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평균 이후 수를 확인한 결과 14.5두까지 향상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레스큐 시스템 적용을 통해 이후 수가 1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레스큐 케어는 액상 대용유 급이 시스템과 액상 전용 대용유를 합친 토탈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자돈 생존율을 높이는 24시간 인공 포유기와 액상 전용 대용유를 의미하고요. 자돈에게 추가적인 영양 공급을 통해 자돈의 성장과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모돈 연상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유자돈의 섭취량 극대화 가장 중요합니다. 포유자돈 섭취량 극대화를 통해 이후 체중 극대화를 도모하고 이것이 육성률 향상 개선에 가장 키가 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